네, 자, 이제 세 번째 타임 서울시 국어. 자, 면접 준비 가이드. 뭐 사실 앞에서 다 드린 말씀이라. 예. 예. 자, 먼저 이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뭘까요? A4지 한 장. 뭐 국가직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오픈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서울시 면접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한 발언만 5분 발표를 포함해서요.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쓰였던 여러분들의 발언 내용을 텍스트로 다 치면 뭐 빈줄 없이 쫙 그냥 텍스트만 질문 빼고 여러분 답변만 치시면 A4지 한 장 분량밖에 안 나옵니다. 워드 기본값으로 놓고 20분 동안 할 수 있는 게 그 양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거짓말 같죠?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제한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뭔가를 공부를 많이 하고 얘기를 뭐 논문을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로 한다는 20분을 그냥 텍스트로 치환하면 이 정도 사이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보고서 뭐 이렇게 프린트해갖고 막 밑줄 치고 뭐 영한칸 보시면 이게 다 쓸데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질문당 답변은 세 문장, 단문 기준으로 중문이나 복문 말고요. 단문 기준으로 세 문장, 다섯 문장 정도 하시면 1분 넘게 나옵니다. 그거를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한 10개, 뭐 메인, 뭐 꼬리질문 간단하게 답하는 거 빼고요. 메인 질문으로 하면 10개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5분 발표 후속 질문 한 두세 개 정도 포함하면 한 12, 개 받고 땡입니다. 1분씩 세 문장, 다섯 문장씩 얘기하셔서 10번 하시면 끝난다는 뜻입니다. 뭐 5분 발표는 뭐 별개로 치고요. 할 게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곧 즉 경제가 중요하다는 뜻이고 효율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뭐 모든 거를 다 나이스하게 답변하실 건 없고요. 뭐 한두 개야 뭐 아무 말도 좀 하고 뭐 한두 개는 답정너 질문이니까 그냥 답정너 답하고 뭐 그럴 수 있겠죠. 다만 여러분이 준비하신 것들을 말할 기회가 있을 때 자랑할 것들은 좀 효과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글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말로 준비하는 면접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A4지 한 장이라는 이미지를 좀 각인을 좀 시켜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논문 쓰는 거 아니다. 그죠? 이만큼 보고서를 보더라도 내가 그러니까 차동 매뉴얼을 받는다. 한 300페이지쯤 되거든요. 다 보셔도 돼요. 뭐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 하시면 좋죠. 예컨대 서울시에 가면 이북 코너가 되게 좋습니다. 이북.서울.go.kr 서울시 이북이 되게 잘 만들어요.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 밖에서 이제 홍보 쪽을 하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이제 도시계획 같은 경우, 그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백서들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어느 뭐 예컨대 동대문 뭐 1-3지구 도시계획 사업 보고서 이래가지고 이만큼에서 한 500페이지짜리가 있어요. 뭐 이런 실무에서 가셔서 보실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물론 현장에서 어떻게 이걸 조절해서 갔는지 보시는 것도 좋은 자료입니다. 로 자료로는 하지만 내가 봤다는 한 문장이에요. 예시를 하나를 뭘 들어야죠.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 뽑아내는 거 한 문장. 느낀 점이나 개선점 한 문장. 그럼 세 문장이에요. 근데 그 세 문장을 뽑기 위해서 500페이지를 보실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이게 경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 예를 들자면 내가 어디에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갔다 왔어요. 제가 서울시장 처음에 끝판왕을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강의 때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분 지금 모 대학에 가 계신데요. 서울시 둘레길이 오픈이 된 지가 한 5년 전에 둘레길이 오픈이 됐습니다. 서울 외경으로 해서 둘레길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죠? 지금 뭐 청와대 뒤로도 일부가 오픈이 돼가지고 다 거의 다 뚫려 있는데요. 거기를 일주일에 걸쳐서 전부 다 다니시는 분도 계십니다. 일주일에 걸쳐서. 오늘은 여기서부터 이 구간까지 갔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그분은 면접을 잘 보고 싶어서 가셨을까요? 뭐 그런 건 있겠죠. 하지만 그분의 성적이 나쁘지 않은 분이셨어요. 참고로 7급입니다. 근데 뭐겠어요? 그냥 가다 보니까 좋거든. 좋거든. 갔더니 여기에 그 인증샷 포스터 서울 전경이 쫙 나오는 예쁜 데들이 있어요. 여기서 그냥 사람들 그냥 찍던데 여기다가 아예 이쁘게 뭐 펜판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죠? 인증샷 찍는 포스트를 이렇게 이쁘게 좀 만들어주면 설치물 하나 조그맣게 해두면 되게 좋겠더라 라는 아이디어는 현장에 가지 않으면 못 봅니다. 그죠? 제가 어디를 봤는데 어느 쪽에 요 부분이 있는데 되게 너무 좋더라. 그 뭐 인스타에도 안 올라오는데 거기 좀 알리시면 많이 좀 다니시고 좋을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는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일주일을 다니더라도 내가 말할 기회가 없거나 만약 그런 기회가 서울시에서 관심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아싸 그러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버버버 하다가 넘어가 버리면 꽝인 거예요. 일주일 동안 다니셨던 게. 즉 효율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나중에 후기를 보시면 별별 분 다 계십니다. 뭐 지금 기억나는 분 중에 한 분은 전임시장 때이긴 합니다만 전임시장이 7시에 출근을 하시는 바람에 직원들이 7시까지 나온다고 죽는 힘들다라는 기사가 나온 시기 있어요. 하도 전임시장이 부지런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이분이 체험 삼아 7시까지 출근을 해본 거예요. 예, 그분은 참고로 상도동에 사셨는데 출근을 실제로. 그러면 서울시장은 못 들어가잖아요. 서울시 공무원이랑 우우 같이 본청까지 출근했다가요. 예, 그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서울시 시민창이라고 밑에 지하에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퇴근할 때 우우 나온 거예요. 그동안에 면접 준비를 거기서 하시고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해서 3일 동안인가 4일 동안 그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얼마나 빡신가 한번 보자고. 면접했는데 그 얘기했더니 면접인이 웃겨가지고 왜 그걸 왜 했냐고. 예를 들자면 그분이 면접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게 즐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면 면접이 더 좋습니다. 심지어 성적 좋은 분들이 이러고 앉아 있으니 미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시간도 면접 준비 기간도 서울시는 원래 좀 깁니다. 할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그런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효과적으로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자기가 것들을 좀 밀도 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한 연습법이다.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서울시 뭐 재밌는 사례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오늘은 그냥 강의 때 뭐 남들이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듣는 거가 여러분께 약간의 자극은 물론 되겠습니다만 뭐 그렇죠. 남 얘기들이니까 저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글로 보는 시험이 아니라 말로 떠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우수 받아야지 하시는 분은 되게 보통으로 수렴합니다. 아까 두 분처럼 여유 있게 제가 한번 다녀봤는데요. 가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면서 편하게 조곤조곤 대화하면서 어이구 그걸 어떻게 다 갔다 왔어요. 힘들 텐데. 그거 다 갔다 온 사람도 많지 않을걸? 저도 힘들긴 한데 진짜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수 받아야 돼. 라고 해가지고 뭐 공직같이 막 갖다 붙이고 막 봉사성이 중요하고 뭐 봉사활동을 갔다 오는데 면접적인 거 다 압니다. 그렇게 전투적으로 하시면 도리어 저는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뭐 좋을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안정감 있게 준비하시는 게 되게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그런 면에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면접의 본질을 제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냐? 내 자랑. 뭐 어느 면접이든 그렇죠. 본인 자랑하러 가는 겁니다. 내가 준비가 돼 있고 착한 사람이고 성실하며 나름 창의적이며 윗사람 말도 잘 듣고 서울 시민을 위해서 이 한번 봉사하고 봉사를 열심히 했다고 월급을 더 받는 거 아닌 거 알지만 블라블라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시는 거에 따라서 나도 즐겁고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는 게 내 자랑이겠죠. 그 다음 공직사랑 공무원으로서 특히 서울시 공무원으로서의 서울사랑 이 두 가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내 자랑, 공직사랑 혹은 서울사랑 이것만 딱 보여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답변에서 다 보여주실 수는 없겠지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요거를 딱 염두에 좀 두시고요. 본질은 요거다. 뭔가 공부하고 외우고 이런 포인트가 전혀 아니다. 아까 기출 보셨죠? 그것만 좀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는 이건 뭐 상식인데요. 모든 시험이 다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좀 막막하잖아요. 아까 뭐 질문은 보셨지만 근데 뭐 알긴 하겠는데 내가 뭐부터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럴 때 가장 좋은 가이드는 누구다? 저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저보다는 여러분 합격생 선배님들이 얼마나 고민해 놨겠습니까? 그죠? 뭐 후기부터 보시는 거죠. 아까 기출 보시고 후기를 보시면 그래 나도 이런 거 있는데 그래 나도 동아리 이러는 거 있었는데 이게 자극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또 서울시장도 아까 같이 어디 가봤다. 나도 이 뒤에 둘레길 있다 안 가봤는데 한번 가보면 좋겠다. 뭐 나도 한번 보자. 이런 많은 자극들을 받게 됩니다. 후기를 보시다 보면. 그죠? 그러니까 그거부터 먼저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거와 같이 피드백을 같이 자기한테 피드백을 주다 보면 나도 이 정도면 좀 정리하면 되겠다라는 기준 정도는 생깁니다. 바로. 후기 한 몇 개만 보셔도 딱 기준이 생겨요. 이 정도만 하면 되는구나. 전체적인 사이즈가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럼 나는 이런 걸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여기 음식물 쓰레기 갖고 거기 후기 중에 그거 있어요. 엄마가 맨날 음식물 쓰레기 왜냐면 저희 빌라인데 바로 앞에 쓰레기 제철장이 있는데 여름 때 그걸 안 치우면 정말 냄새가 많이 심해서 문을 열면 길가에는 문을 못 연다는 거예요. 열받아갖고 엄마가 맨날 가가지고 쓰레기차 오시면 막 싸우고 맨날 그래서 지겨워 죽겠다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 우리 동네도 그럴 텐데 생각도 좀 해보시고 오케이? 그래서 내 자랑 서울 사랑이라는 기준을 잡고 벤치마킹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통합적으로.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스터디에서 하시건 뭐 저랑 하시건 수업 시간에 같이 모의 면접해서 내가 준비된 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밀도 있게 얘기하는 약간 연습이 필요하죠. 내가 말할 건 찾아 놓으셨더라도.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드맵이 가장 효과적인 로드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필기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기출 나온 거 보고 아, 이 정도 사이즈로 공부해야 되는데 파악하시고 어느 거를 공부해야 된다는 거. 여기서는 이제 강사분들의 도움을 좀 받으시죠. 그죠? 이게 중요하다 우선순위. 하지만 기출이나 이런 걸 장악이 돼야 그 다음에 이 단계가 넘어오는 거, 그 다음 모의고사를 풀고 이런 단계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당연하게도. 자,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시험의 준비는. 그래서 항상 후기 사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가이던스를 받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다.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내 말재료를 좀 차근차근 준비하자. 이 말재료는 공부만이 아니라 몸으로 준비하고 즐기고 좀 일상적인 걸 경험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는 말씀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늘 드리는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빙산의 일각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음인데요. 얼음은 이제 물보다 비중이 낮죠. 그래서 이제 얼면 부피가 커지고 물에 뜹니다. 10%는 물에 뜨고요. 90%는 물에 잠깁니다. 뭐 이 말은 이제 이게 인지과학에서 주로 하는 말입니다. 인지과학에서 이만큼 뭔가 밑자락에 깔려 있어야지 드러나는 건 이만큼 드러난다. 인생에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국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시험 과목을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서 이따만하게 봐가지고요. 그죠? 이게 시험 20개 문제 20개는 이만큼밖에 안 푸는 거죠.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땐 요것만 보이죠. 아, 요것만 하면 붙는 거야? 만만해 보이죠. 이만큼 있는 줄 모르고. 그죠? 요거 보고 만만하게 생각했다가 큰일 난 게 타이타닉이죠. 면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말은 요것만 있네라고 해석할 게 아니라, 그죠? 여러분 시험을 풀 때, 그죠? 그 기본 시험 무슨 이따만한 거, 막 100강 이런 걸 엉덩이에 땀 날 때까지 들으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게 깔려 있어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안정적으로 이만큼은 풀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기본서 회독도 중요하고 뭐 모든 공부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미련하게도 노트만 봐가지고 정리된 노트만 봐가지고 붙을 거면 누가 못 붙겠어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면접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은 어느 정도는 두루두루 준비해야 면접 때 써먹는 건 꼬작 요만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요만큼만 목표를 준비해서 그것들을 질문을 다 받으시면 좋죠. 뭐 그런 일은 없어요. 물론 필기만큼은 당연히 아니에요. 필기는 100을 준비 공부하신 거에 한 5 정도를 쓰나 시험에. 근데 면접은 그거만큼은 아니에요. 그래도 한 10을 한 100을 준비하면 한 20이나 30은 쓸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좀 닿기는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준비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야지 어떤 면접을 만나건 또 조금 예상보다 조금 다른 결의 지문을 받든 혹은 특히 5분 발표, 5분 발표는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맞출 수 없어요. 그 내시당초 애드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개는 알고 있지만 요만큼 가지고 잘 갖다 붙이기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당연하게도. 물론 저도 곧잘 많이 맞춰요. 하지만 그게 내가 나왔을 때 문제에 그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어제 나와버리면 난 준비했는데 나중에 중계하시다 보면 그거 많이 해요. 와, 오늘 제가 중계를 해드리거든요. 오늘 이거 나왔다 그러면 그거 오늘 내일 전데요. 그게 내일 제가 열심히 준비한 거였는데 나와버려가지고 김새네요. 다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면접에서 뒤로 가면 들어갈수록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텐데 앞에서 막 이것저것 나와버렸다고 하니까 여하튼 간에 좀 기본적인 걸 좀 넉넉하게 좀 준비하자 정도의 느낌. 그래야지 좀 안정감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같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국가직도 보시고 같이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일단 몇 가지 좀 사례를 잡아서 이제 권장안을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서울시만 붙었다. 그러면 뭐 지금 이 녹화하는 기간은 이제 시험이 끝난 지 얼마 며칠 되지 않은 시기여서 지금은 뭐 예측 사이트 대충은 좀 아시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권 뭐 아마 붙을 게 확실하다 싶으시면 그리고 뒤에 시험이 딴 게 뭔가 없다면 이제 그걸로 끝났다라고 하면 슬슬 슬슬 시간 있을 때 몸준, 뭐 봉사활동도 좋고요. 뭐 기관체험도 좋고요. 아까 동네 행사 같은 데서 좀 다녀보시고요. 이렇게 다니시면서 슬슬 즐기시면서 하시는 것들을 하시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면접 준비는 일찍 준비한다고 뭐 면접을 잘 본다 그런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서울시 면접 준비 기출 후기를 베이스로 깔고 준비하시면 그냥 한 2주? 2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경제학에 있죠. 어느 정도까지 한 2주는 준비하면 되고요. 한 3주까지는 뭐 어느 정도는 올라가는 3주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체감이죠. 이렇게 효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간 대비 효용이 당연하게도 뭐 그 정도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 기간이 적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도 좀 멘탈 관리를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슬슬. 그다음에 동시 합격하신 분들 국가직이랑 둘 다 붙었다. 물론 이제 마음은 서울시에 있는 분도 계시고 마음이 국가직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요. 동일하게 시험은 시험이기 때문에 마음이 가는 걸 먼저 하고 싶으신 마음도 물론 들겠습니다만 일단은 국가직 제가 늘 말씀드린 국가직 9급을 메인으로 준비하시고요. 그거의 절반 혹은 3분의 1 정도만 서울시에 플러스 특히 서울시정에 대해서 플러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직 붙은 준비하시는 분들은 서울시 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 부분이 경험 정리하신 걸로 일부 커버되는 것도 좀 많고요. 공직관 일반적인 질문은 뭐 국가직과 그렇게 다른 건 없는 것 같고요. 남는 게 이제 서울시장 하나가 남아요. 그죠? 또 오픈 발표를 하지만 국가직은 이제 공직같이만 하니까 차라리 그거는 하기가 쉬워요. 근데 서울시는 서울시장 이런 비슷한 게 나오니까 뭔가 두드려 맞추기도 어렵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얇고 넓게 쫙 깔아놓는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하게 되는데 그래서 국가직 9급을 메인으로 준비하시고 뭐 절반 혹은 3분의 1 정도의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병행을 좀 하시면 좋겠다. 마음은 서울시에 있더라도 어차피 그 좀 정서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같이 보시니까 국가직 서울시는 이제 국가직보다는 뒤에 보기 때문에 어차피 국가직을 먼저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안정적으로 하시면 서울시도 올해 포스가 있습니다. 국가직 준비하셨던 분들은 포스가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7준생분들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뭐 국가직 7준생도 계시겠고요. 지방직 필셋 안 보시고 그냥 지방직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국가직 보시는 분들은 필셋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필셋부터 보시고 서울시랑 국가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끝난다고 하십시오. 지금은 도서관에 가실 때입니다. 딴 거 면접 준비하지 마시고요. 사이즈 보셨잖아요. 제가 늘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뭐 굳이 신경이 쓰인다 하면 스터디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뭐 제 강의를 들으시면 제가 늘 그런 비유를 드립니다. 심심할 때 7준 공부가 안 될 때 넷플릭스나 유튜브 보지 마시고 제 강의는 그거보다 재미는 없습니다만 그냥 오메악 하면 하나씩 보면서 그냥 필기 준비하는데 약간의 안정감을 주는 용도 넷플릭스 대용으로 보시는 것 정도는 말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 이상 하시는 건 오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페이스 조절을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면접 스터디입니다. 가급적이면 제가 자가면준이라는 말을 뭐 좋아하는데요. 자기 집에서 면접 준비하기. 뭘로? 화상으로. 그 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프라인 스터디에서 같이 스터디원끼리 모여서 같이 좀 어디 뭐 예전 같은 경우는 밤도깨비 야시장도 같이 좀 다니시고 뭐 친목도 좀 도모하시고 또 수험생활 스트레스도 좀 풀고 서울시 면접이 그런 재미가 있어서 좋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이 시간 현재도 그렇고요. 코로나가 생각보다 좀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제 코로나 걸려도 웬간하면 면접을 보실 수 있게 아마 최대한 노력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걸리면 무조건 못 본다 이건 아니기는 한데 그것도 여러 가지 좀 조건을 좀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해 후기에도 서울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해는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다 줌으로 하시라고 했고요. 제가 간권을 했습니다. 간권을. 제 강의도 다 라이브로 해서 집에서 보시기에 만들었고요. 그래서 엔간하시면 좀 오르시면 좋겠다. 뭐 제가 스터디는 짜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마찬가지 국가직으로 일단 권역별로 줌 스터디를 먼저 짜드리겠습니다. 뭐 권역별이면 이제 지역별로 좀 서울 좀 나눠 가지고 그래서 서로 팀원이 합쳐 뭐 얘기가 되시면 뭐 같이 만나서도 가끔 보시는 것도 뭐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기본값은 엔간하시면 화상으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가방역에 특히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에 협조해 주는 것도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뭐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이니까 스터디라는 게 그렇게 뭐 저는 크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같이 그냥 벗삼아 혼자 하시면 고립감도 들고 좀 답답한 것도 있고 좀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혼자만 뭐 잘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저도 실습에 또 줌도 많이 할 거고요. 또 나중에 뭐 모임 면접 스케줄은 나중에 제가 결정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자주 볼 기회가 많을 겁니다. 그런 기회니까 너무 이렇게 스터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지 마시고 일단은 본인이 정리, 공부 어느 정도 이게 돼야 그다음에 스터디는 이제 이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모임 면접. 요게 의미가 있지 뭐 아무 없이 그냥 만난다고 해서 뭔가 준비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터디는 공식적으로 신청받고 하는 거는 제가 별도로 카페나 단톡방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직 준비. 자, 그래서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면접을 좀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예, 보니까 제 자랑이네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빼려고 했는데 그냥 못 뺐네요. 제가 왜 들어갔지? 일단 제 면접 후기가 998개가 있습니다. 서울시 것만. 어마어마한 빅데이터죠. 빨리 보시고 퀵 스타팅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거 빨리 보시는 게 퀵 스타팅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사이즈를. 강의부터 듣지 마시고요. 후기부터 좀 먼저 좀 빨리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답변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 거는 서울시정이 제 자랑 중에 하나입니다만 서울시정이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제 교재를 보면 제가 뿌듯해요. 역시 체계 끝.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은 좀 길지만 딱 그 체계를 잡아놨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얇고 넓게 보시기에는 되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시정 분야별 답변 사례도 따로 제가 후기에서 모아서 좀 드립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다 공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아주 많은 후기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서울시정에 관련돼서 나름대로 많은 아이디어, 제안사항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근데 뭐 차동, 노숙자, 청년, 뭐 이렇게 복지, 장애 이렇게 다 구분을 지어서 해당되는 후속의 질답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사례집을 따로 발췌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딱 라운드업을 하시면 그냥 얇고 굵게 알 수 있는 뭐 아주 얇긴 합니다만 꽤 좋은 사례들과 좋은 계산 방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베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딛고 조금 본인 거를 가미하시면 그 기준이 있고 없고 차이가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동시 합격하시는 분들은 이중으로 준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제 강의 기준으로 서울시장만 메인으로 보시고 후기 보시고 서울시장만 메인으로 들으시고 예, 각종 사례 스터디 같이 하실 때 같이 해주시면 좋아서 여러 가지 부담, 시간적인 부담을 이것도 반토막이 될 수 있다 정도 생각이 좀 듭니다. 제 강의 가장 큰 특징은 실강 오셔도 되고요. 실시간 라이브를 이렇게 똑같이 합니다. 유튜브가 아니고 해커스 사이트에서 그 라이브를 풀타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벼운 옷차림으로 날도 더운데 예, 편안하게 실시간으로 수업을 듣고 실습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라이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두 다 실강으로 오시건 라이브로 들으시건 다음날 모두가 인강으로 실습까지 포함해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면접 준비 스타팅 포인트들이 다 다르세요. 그죠? 뭐 없으신 분들은 바로 시작하시게 있지만 아까 7급 보시는 분들은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뒤에 이제 시작하시게 되니까 각자 시작하는 포인트는 다른데 그 시작 포인트에 맞춰서 제가 다 강의를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예, 언제 들으셔도 뭐 지금 하시는 분들은 실강 오시거나 라이브로 들으시고 나중에 인강으로 보시더라도 똑같이 똑같이 날 잡아서 똑같이 실강한다고 생각하시고 똑같이 따라하시거나 실습하시면 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예, 그런 부담은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나 혼자만 늦게 하면 뒤처진다는 생각은 적어도 안 하셔도 되겠다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기 케이스를 먼저 좀 보시라고 제가 늘 말씀을 좀 드려요. 일단 질문 세트가 2560개가 있습니다. 질문 세트 아까 보셨던 질문 한 팩으로 이렇게 묶여진 게 있죠. 그 질문 세트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2560개 그 다음에 후기 풀 버전으로 있는 후기가 998개 서울시만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후기 베끼다가 미흡받은 사례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시는데 제 후기 레코드를 공개가 되어져 있어요. 잠깐만 이거는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픈 자료에 보여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오픈 자료에도 들어가 있고요. 오픈 자료에 보시면 제 교재에 뭐 실려 있는 거긴 합니다만 여기가 기출 세트로가 좀 다 들어가져 있죠. 여기 뒤에 보시면 제가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거라 제 자랑을 조금 하자면 제 자랑이 아니죠. 여러분 선배 자랑인데 아이고 기출 세트가 2560개가 있습니다. 숫자까지 제가 다 카운트 해놨습니다. 없는 증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총계가 다 있습니다. 사서가 한 분밖에 없네요. 죄송합니다. 사서를 후시가 안 뽑아가지고 없는 걸 제외하고는 질문 세트가 이 정도 있습니다. 내 직렬에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를 다 보시고 아시게 됩니다. 특히 일부 있는 직렬 질문까지 다 커버리지가 됩니다. 그리고 질문 세트는 그렇고요.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 이제 풀버전 세트 아까 질의응답까지 다 있는 게 998개 9급 7급 합쳐서 그렇습니다. 7급 것도 아무 차이 없습니다. 주제 발표도 거의 서술 시장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7급은 주제 발표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버 스피치 하는 대신에 그건 보고서 한 장을 쓰고 떠드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없이고 그냥 생으로 떠드는 거. 근데 주제는 거의 똑같습니다.
따라서 9급, 7급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그래서 후기는 다 보시면 돼요. 보시면 200만 567개, 사회복지가 93개 쭉 해가지고 후기 풀버전 후기가 장난이 아니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는 이거는 제 강의에 관련된 신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평가죠. 왜냐 그러면 뭐 물론 후기 중에 대부분 뭐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 뭐 면접을 봤는데 불안해요 이렇게 보내주셔서 좀 평가를 해주세요라는 분들도 한 3분의 1. 하지만 남은 대부분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도 좀 남겨드리고 갈게요. 이래가지고 남겨주시는 분입니다. 이유는 뭐 제 강의가 뭐 저 개인적으로 고마워해서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선배는 그 전 선배들의 후기를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남겨주고 가시는 겁니다. 그죠? 그런 영향으로 되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매년. 그래서 적지 않게 많이들 보내주시고 아카이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을 공개를 늘 해드리니까 특히 수강생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이게 분류되어 있는 거를 좀 먼저 좀 자기 직렬 거를 먼저 좀 보시면 좋겠다 정도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턴 얘기는 안 드릴게요. 재미가 없어서. 그다음에 교재, 예, 여기 있습니다. 예, 교재는 뭐 헷갈려서 그냥 교재만도 사실 수 있겠고요. 볼륨이 조금 늘어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사례를 좀 많이 일부러 좀 넣었습니다. 넣어서 교재만 보셔도 뭐 크게 부담 없게 이해하실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뭐 제가 볼 때 이제 더 이상 서울시 교재는 이제 저는 매년 개정을 하거든요. 나름대로. 예. 개정을 하는데 이제 더 이상 개정 안 해도 되겠고 그냥 뉴스만 업데이트하면 되겠다 정도 생각해서 제가 완전판이라는 말을 원래 처음 붙여 봅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지금 그 카페나 여기 유튜브에도 밑에도 제가 링크를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네. 아까 보여드렸던 이 오픈 자료는 교재에 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실려 있는 자료니까 교재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교재 사실 분들은 뭐 굳이 프린트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강의 들으시거나 다른 교재를 보시는 분들은 요거 잘 갖고 계시다가요. 특히 자기 직렬의 기출 질문들은 이렇게 좀 잘 정리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재를 보더라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거를 못 보실 겁니다. 못 보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말 조심해서 써야죠. 예. 자, 그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음에 카톡입니다. 저기 아마 단톡방이나 여기 밑에도 아마 제 카톡이 그 정보방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는데요. 단톡방입니다. 서울시 응시생분들은 들어오셔서 제가 뭐 뉴스나 뭐 중간에 질문이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제가 뭐 줌으로 여러분들과 만나서 뭐 Q&A 시간을 갖거나 또 5분 발표 같은 거는 가끔 그 같이들 5분 스피치 같은 경우는 같이 모의 면접 드리고 한번 같이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엔간하시면 요 방에 들어오시면 인터넷이 되시는 어느 곳에서 계시더라도 예, 뭐 정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문제가 없게 늘 해드리니까 수강과 상관없이 꼭 들어와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계셨던 분 중에 파리에서 준비하신 분, LA에서 준비하신 분, 이건 뭐 국가직이긴 합니다만 뉴질랜드, 인도, 뭄바이 많아요.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놀러 가시다가 거기에서 강의 듣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같이 계셨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좀 풀려서 내년엔 다들 그러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구인하시거나 이럴 때도 여기서 좀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원래는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줌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줌은 한 달에 8 플러스니까 한 16만 원짜리 서비스를 한 달짜리 쓰고 있는데 500명 동시 접속할 수 있는 예, 시간 무제한짜리를 쓰는데 좀 비싸더라고요. 아무튼 상시로 제가 예, 면접 스터디는 상시로 좀 꾸려드리고요. 줌으로 이용하시는 방법이나 가이드를 같이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되게 효과적이고요. 페이스 투 페이스 하는 거 못지않게 아주 훌륭하고 훨씬 더 가성비가 좋고 집중도도 좋고 또 본인 페이스대로 그 스터디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좀 아깝긴 하거든요. 오프라인 스터디보다는 훨씬 좋으니까 줌 스터디를 기본으로 하시고 오프라인을 좀 병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준비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원래는 제가 좀 뭐 국가직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그래서 그 제가 질문지 모의 면접할 수 있는 질문지와 평가지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고 모의 면접도 쓰는 건데요. 정기적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엄한 거 하시는 것보다는 좀 체계 있게 준비하시는 게 좀 좋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뭐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제 카페를 통해서 공개해 드릴 테니까 그거 다운 받으셔서 스터디 할 때 거기 있는 문제와 또 거의 연결되어져 있는 질문지가 다 같이 드릴 텐데요. 그거대로 묻고 좀 객관적으로 서로 평가하고 서로 비교해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정량화시키는 면접, 그러니까 좀 시스테미컬하게 준비를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터디는 제 수강 여부와 상관없이 제 강의를 듣는지 안 듣는지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터디는 같이 뭐 강사들끼리 섞여서 하는 게 여러분들 이익엔 맞지 않겠습니까? 제 속마음 이야기는 제 거 듣는 분들끼리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물론 합니다만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는 좀 다를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 신청서 받을 때 뭐 묻거나 따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안내를 드리겠지만 단톡방 아까 말씀드린 정보방 안에서도 양식을 맞춰가지고 각자 또 구인도 하실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좀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제 작업실인데요. 예, 줌한다고요? 참 뭐 많이 합니다. 원래도 아마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특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늘 지난해도 갑자기 막 닫았다 언제 열어요 몰라요 뭐 이런 경우들이 워낙 많았고 원래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좀 사태가 또 만만치 않겠다 싶어서 언제든지 뭐 코로나 터지면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좀 체계가 잡혀져 있으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준비하면 되지 그게 노량진 와서 준비하든 화상으로 보든 인강으로 보든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각자 페이스대로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하여간 최대한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클로징 멘트 늘 드리는 말입니다. 국가직 때도 제가 원래 꼭 드리는 말입니다. 그죠? 그 면접이라는 게 그 처음 오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낯설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렵다가 아니라 낯설다라는 거고 약간 쫄리다 뭐 이런 게 있죠. 아까 멘탈 게임이라는 말을 제가 늘 드립니다. 그러니까 매사 마음이 달려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 면접은 그 면접위원회 보기 전에 보긴 자신에게 먼저 보는 시험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안정적이어야지, 그죠? 그래야지 면접위원한테도 좀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멘탈 유지를 좀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이것도 복잡하게 써놓긴 했는데 한국말이 더 멋져서요. 뭐 팁의 속담이라고 알려져 있는 말인데 제가 이게 팁의 속담이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많은 구글링을 했지만 결국은 확인 불가했습니다만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접이 여러 가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뒤에 시험이 없는 분들은 이게 마지막 시험이고 특히 뭐 성적이 좋으신 분들이야 뭐 마음이 좀 가볍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많은 또 심란하시죠 여러 가지로. 뭐 그래서 선생님 뭐 일별수업 커트라인인데 포기하고 그냥 도서관 가서 내년 시험 준비할까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면접 준비는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뭐 가능성이 좀 낮다고 하더라도 한번 준비한 거 어디 안 갑니다. 이게 자전거 타는 거랑 비슷해 가지고요. 한번 해놓으면 나중에 꼭 이게 뭐 서울시가 아니고 국가직이 됐건 다른 지방직이 됐건 준비해 놓은 건 어디 안 갑니다. 그런 느낌으로 뭐 제 6의 과목을 하나 미리 준비한다는 느낌으로 좀 안정적으로 준비하시면 그게 어쩌면 더 단 1%라도 최종 합계 가능성을 좀 높이는 거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뭐 제 많은 합격생들과 또 적지 않은 뭐 좋은 결과 보셨던 분들이 적지 않게 많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할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건 안정적으로 그렇게 준비하시는 거였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마무리 멘트로 좀 드리겠고요. 글쎄요, 지금 뭐 시험은 필기 시험은 끝났습니다. 또 물론 뒤에 시험 뭐 군무원 시험도 있고요. 뭐 뒤에 뭐 7급도 일부 있고요. 또 다른 시험도 뭐 가끔 이제 공기업도 준비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고 뭐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 시험 끝난 게 아니죠. 면접도 시험이고요. 뭐 아마 국가직 뭐 같이 붙으신 분들은 그 다음 시험으로는 뭐 군무원이나 이런 거 안 보신다면 글쎄요. 국가직 구급 면접이 그 다음 시험은 서울시 구급 면접 이렇게 계속 시험들이 이어집니다. 물론 이제 필기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건 아니니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끝나야 끝나는 거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뭐 최선을 다하시는데 필기는 최선 다하는 게 독서실 도서관에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거에 가깝다면 여기는 그런 의미에서 최선은 아닙니다. 그죠? 마음을 좀 가볍게 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최선이라서 좀 결이 좀 다르죠. 필기랑 면접 시험의 준비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공부 위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가볍게 안정감 있게 좀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요기베라의 말씀을 대신 전해드리면서 네. 그래서 제 마지막 말입니다. 제 당부인데요. 뭐 원래 제가 뭐 오픈 특강에서도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면접 준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험이기도 하지만 그 직무 탐색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직무탐색. 그래서 서울시 가면 내가 어떤 걸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물론 뭐 주민센터에도 많이 가시고 뭐 구청도 많이 가실 테고요. 아주 일부는 또 서울시 본청이나 뭐 서소문이나 이런 데 가시겠죠. 근데 앞으로 공직생활 뭐 30년 예를 들자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걸 하면 보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잘할 수 있고 또 나름의 성과도 낼 수 있고 뭐 그런 시간일까를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좀 면접 준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물론 뭐 공무원이라는 게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라는 걸 하는 직종이긴 합니다만 또 되게 장기적으로 제가 본인들이 목적하시고 그런 기회를 찾아가시면 또 어렵지 않게 또 가실 수 있기도 해요. 그쪽 분야로.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도 같이 좀 고민해 보시면서 그런 쪽에 관련된 서울시장들은 조금 더 찾아보시고 알아보시고 조금 더 생각도 좀 해보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본인의 직무 탐색이기도 하지만 또 나름대로 미리 좀 거기 가서 현장을 보시거나 관련된 사업들을 좀 지켜보시거나 뭐 어디 참여를 해보시거나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결국은 면접을 잘 보는 일입니다. 이런 것이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면접용 이런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하시고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시는 것 그죠? 아까 보셨죠? 7시 출근, 그럼 7급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현직돼서 7시 출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고 3일 동안 갔다 오시는 것. 그러니까 즐기는 거예요, 본인이. 즐기는 것. 그분이 참고로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여성분이었는데 회사 생활 다니시다가 아주 늦가기로 하신 분이신데 마음속으로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물론 커트라인보다는 꽤 높은 점수여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본다고 생각하시고 공직 체험을 나름대로 해보는 하나의 방식이었다고 저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그런 얘기하니까 면접은 분위기도 좋고 박장대소 하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즉 면접이라는 게 어쩌면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스터디를 3개, 4개 돌리는 것보다는 그런 느낌으로 일단 면접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지만 후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편안합니다. 면접위원들 뭐 압박하시거나 이런 거 없고요. 구닥구닥 다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얘기 들으려고 편안하게 후속 질문도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만 긴장 안 하시면 되고요. 조곤조곤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면 동장님, 뭐 과장님 이런 분들이세요. 가시면 얼굴 보시게 될. 여러분들은 입직하고 나서 동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떤 존재인지는 가보시면 알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막 쫄려가지고 막 안절부절 해야 될 그런 대상 자체는 아닙니다. 편안한 분들이시고요. 그래서 좀 밝게 면접 보실 때도 씩씩하게 안정감 있게 그런 느낌으로 좀 편하게 보시는 게 결국은 면접을 잘 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약간 좀 너무 쫄지 마시고 좀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그 즐기라는 말을 면접 준비를 어디서니까 대충 준비해라, 뭐 놀아라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설마 여러분들이 제가 놀라고 해서 놀겠습니까? 그죠? 왜 놀면 어때요? 그죠? 잘 놀시면 그 훌륭한 면접 준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죠? 둘레길 일주일 동안에 한번 정복을 해보겠다는 작은 목표를 가지신 분들도 몇 년 전에 계셨고요. 예를 들자면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준비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기를 보시면 아까 900개 가까운 후기를 보시면 정말 다양한 사례들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따라하려면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맞는 것, 또 여러분 지역에 맞는 것, 여러분의 뭐 캐릭터나 특히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업무와 좀 연결이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좀 탐색해 보시고 알아보시고 일부 좀 즐기시고 그 말재료를 잘 조곤조곤 편안하게 곧 모시게 될 동장님, 과장님 앞에서 조곤조곤 말씀드리고 오면 된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가장 좋은 면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근데 좀 촌스럽네요. 제가 만들어봐도 바꿔야겠네요. 라스트맨 스탠딩. 면접 최종 날까지 버티고 있는 피티윤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짧고 굵게 한다는 게 조금 2시간 정도 했으면 뭐 짧고 굵은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공식 강의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저희 뭐 수강을 하시거나 뭐 등등 궁금하신 분들은 단톡방이나 아니면 제 개인 카톡으로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유튜브 밑에나 이런데 단톡방이랑 아마 제 카톡이랑 뭐 강의 기획서랑 이런 것들도 같이 다 올라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오픈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